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및 토지스쿨 회원 여러분. 토지스쿨 부소장 이우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역세권 투자에서 역세권 투자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말인지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투자를 임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때나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어디 지역에 역사가 들어온다는데 이 토지가 역세권 개발된다고 들었어요.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런 문의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 드려야겠다 싶어서 방송을 켰고요. 혜님 날씨 많이 추워지셨는데 뭐 건강 괜찮으시죠? 저도 감기 안 걸리려고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까 유튜브 구독자 분 및 토지스쿨 회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하나 이제 문서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광명에 소화지구라고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지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광명 소화지구에서 안내문이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안내문을 이제 보낸 게 있는데 이게 내용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목차에 보면은 환지 방식의 이해,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절차, 그 다음에 환지 관련 용어 설명, 그 다음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궁금한 Q&A로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거는 어디 지역을 개발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하죠. 이제 수용 방식이 아니면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주체자가 그 토지를 전부 다 보상을 하는 거죠. 사서 자기의 계획대로 토지를 이제 변형하는 거고, 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죠. 기존의 땅을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바꿔주는 방식이죠. 이제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 보상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주로 수용 방식을 많이 하고요. 이 대규모 도심지나 좀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할 경우에는 황지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을 해주려고 한다 보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진행자가 비용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됐으면 환지 방식으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지란 정의, 기존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를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들이 원형지가 다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나 이런 생김새가 가지각색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바꿔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시행 전, 이런 환지를 하기 전에는 길도 울퉁불퉁하고 이제 현황도로나 토지 모양도 가지각색인 것을 이제 새롭게 이쁘게 만들어서 다시 기존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시행하는 시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채비지라는 이제 토지를 원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 나머지 좀 남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런 뭐 채비지로서 토지 시행자가 이걸 주최하는 자가 이런 채비지를 만듦으로써 비용을 충당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한다. 그 A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시행 후에더라도 A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거고요.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 충당. 여기 보시면 이 토지를 새롭게 도로를 깔고 토지 정비를 한 이후에 남는 채비지, 이 채비지로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 이렇게 바꾼 이후에 이익은 토지 원 소유자한테 주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도 들어간 돈은 줘야 되니까 이 채비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투자하여 도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기본 개념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종전 기존에 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토지에서 길이라던가 공원, 이제 공동으로 쓰는 토지, 채비지 이런 것들이 더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100평이었으면은 지금 채비지나 공원은 없었지 않습니까? 길도 지금 가로로 하나만 있었는데 가로 세로 이 길이 더 생기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A를 뭐 이 전체 100평에서 10평을 갖고 있었다. 10평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시행 후에는 10평을 받는 건 아니죠. 공동으로 더 이쁘게 만들어서 토지가 더 필요해서 썼으니까 10평보다는 더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평보다 더 적게 받았을 때 만약에 5평을 돌려받았어요. 근데 10평일 때는 10만 원이고 5평을 돌려받았을 때는 그 5평의 가격이 만약에 20만 원이라면 이제 본전이 되는 겁니다. 예, 10평일 때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요. 예, 5평을 돌려받았는데 그 5평의 토지 가격이 20만 원이라면 또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기존 가치를 인정받는 건데 이 바뀐 토지가 만약에 A라는 토지가 5평이 30만 원이라면은 3, 5, 15, 1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만 원의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지 받는 토지의 이 권리 면적이라고 이거 몇 평을 받는지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가치보다는 나중에 환지 받는 토지의 가치가 더 커야 이 환지에 대한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과 환지를 받는 사람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개념이 환지 방식 사업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 소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1월에 이런 조사를 시작해서 쭉 보시면은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환지 계획인가,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한다고 광명시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까지는 이제 보상을 해주거나 환지율이 몇 %인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어를 이제 용어가 많은데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 아프게. 그래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씩만 한번 보면은 보류지라 함은 환지 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류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류지는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기존 토지에서 바꿔준 이후에 시행한 이후에 보면은 이 채비지, 이 공사 시행자한테 시행 금액을, 그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그 채비지도 주고 공원, 이런 공공으로 사용되는 거, 내가 받는 토지 이외에 도로나 채비지나 공원, 이거 합한 거를 전부 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 채비지 이런 것들 같이 더해진 것을 보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간보율. 간보율이라 함은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방식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 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전 토지의 토지 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다소 감소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원토지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다는 얘기죠. 환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간보라고 하며 그 비율을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평이 있는데 간보율이 50%다. 그러면 5평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간보율 50%라는 그것이 간보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비지, 아까 채비지 그림에서 있었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으로 보하여 처분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 비용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비지를 만듦으로써 그 비용을 채비지를 판매함으로써 비용을 충당한다는 그런 부지, 그런 땅이 채비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환지라고 하면 공공시설 부지와 채비지 등의 보루지, 공공주택 용지 등의 환지 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 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비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여기 위에 표를 계속 지금 보다 보니까 그 표를 하나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F라는 토지를 보시면 F 지금 채비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F라는 자리가. 그러면 공공시설 부지와 채비지 등의 보류지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F가 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F가 이 옮겨지는 것을 비환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감환지라 함은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이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A라는 토지가 있는데 A라는 토지가 면적이 엄청 큰 거예요. A라는 토지가 면적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A를 이렇게 돌려주고 난 후에 간보유를 정해 돌려주고 난 후에도 이 평수가 남는 거예요. 원토지의 평수가. 이 남는 것을 현금으로 여기 보시면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을 감환지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환지라고 함은 환지 계획에서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으로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증환지라는 것은 지금 이 A라는 토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드리면 A라는 토지가 내가 A라는 면적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환지된 후에도 이만큼의 토지를 받는 것인데 만약에 A라는 토지에 제가 한 10평만 갖고 있었어요. 이 전체가 만약에 100평이라 치면은 그럼 10평만 갖고 있으면은 A를 다 주기에는 모자란다 이겁니다. A 나중에 환지를 받고 난 후에 네가 10평만 갖고 있었는데 10평을 다 주는 것은 A의 권리를 다 주는 것은 모자란다. 그러니까 모자라는데 그 토지에 관해서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과소 토지라는 것은 이따 후반 좀 이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적은 면지는 환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이 증가한 면적은 내가 만약에 이걸로 A를 환지해서 주고 싶은데 네가 평수를 적게 갖고 있으니까 그 증가한 만큼은 돈으로 내야 된다.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건다.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는 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고 많이 안 접해보셨으면 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보시면 청산이라 함은 쉽게 생각해서 토지 환지 계획에서 땅으로 줘야 되는데 땅으로 줄 만큼 권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돈으로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청산이고요. 예, 환지 면적이라 함은 종전 토지에서 간보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받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권리 면적이라 함은 권리 면적은 뭐냐? 당초 정리 전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죠. 기존의 토지 소유 면적에서 환지 계획에 의해 간보 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 그러니까 이 권리 면적이라 하면 내가 A를 나중에 환지 받고 난 후에 몇 평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 면적이라 하면 그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비례율은 이건 아까 그 비례율 어느 정도 이제 토지가 환지가 된 후 이후에 그 사업비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지가 이제 평가됐는지 비율을 말고 뭐 비율이니까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이익률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용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청산, 돈으로 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감한지, 증한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채비지는 뭔가, 그 감보율 몇 퍼센트 줄어드는가.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예, 이것이 궁금합니다. 환지계획. 1인 소유자가 2개 이상의 필지를 소유할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나요? 기존에 토지가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환지를 시행하는 이 부분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필지를 소유할 경우 면적을 합산하여 환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토지 면적이 과소하여 환지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산하여 합산한 면적으로 한 개의 환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자꾸 보시면 토지 면적이 과소하여 환지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 말이 뭐냐면 토지를 너무 적게 갖고 있으면 현금 청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지 않는 그 이상의 토지를 2필지 이상 갖고 있다면은, 만약에 제가 요 A에 10평을 갖고 있고 B에 1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합치면 20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평만 갖고 있으면은 이 시행자가 정한 그 과소평지에 해당되지만, 이걸 만약에 2개, 3개 갖고 있어서 과소평지보다 높다면은 하나로 환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토지를 적게 갖고 있더라도 그게 2필지, 3필지를 갖고 있으면은 새롭게 환지된 토지 하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토지 소유자는 필지 제한하여 환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지구의 상황에 따라 대토지 소유자에게는 일부 제한하여 환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한하여 환지를 받을 경우 감환지 면적 가치만큼 금전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환지되는 부분에 토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여, 너무 많이 이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제한하여 환지를 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 개만 주고 이러는 거는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바뀐 후 토지를 한 개만 주더라도 나머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이 갖고 있으면 현금으로도 주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거 질문 같은 요지는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여러 개를 다 환지 받을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업 지구의 상황에 따라 몇 개, 2개, 3개를 줄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그 몇 개까지는 주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현금 청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토지 규모가 작은 소유자도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어디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뭐 10평, 뭐 5평만 사도 된다, 어차피 나중에 환지 받은 권리는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 규모가 작은 소유자도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여기 보시면 과소 토지 면적 이하의 소유자는
단독 및 근생 필지의 환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과소 토지 면적, 적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단독 필지, 이 A를 하나 주는 이 A나 B나 F 이 하나의 권리를 주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나? 안 되니까 이제 금전청산 돈으로 주겠다. 그 조금 갖고 있는 비율만큼 돈으로 주거나 집단 환지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는 단독 필지잖아요. 단독 필지. 근데 단독의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개발해서 짓는 경우에는 집단 환지, 다가구, 이런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금전청산이 되는 과소필지가 아닌데 그거보다 좀 많다면은 집단 환지 대상입니다. 다만 과소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합의하고 합산한 권리 면적이 과소토지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환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 10평만 갖고 있어요. 10평만 갖고 있어서 이 단독의 필지 하나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10평 갖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2명, 3명을 안다면 그 사람들이 같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이 하나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F의 명의가 1, 2, 3, 4, 5 이렇게 5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5명이 다 신청을 한다면 그거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에 자연인들이나 구독자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지역에 한 10평, 20평만 샀다. 근데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쉽진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작은 평수 사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합쳐서 신청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 시행 시행 개발 계획하는 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기 지금 광명에서 하는 거는 이 소화지구에는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용지가 많거든요. 공동주택, 아파트 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토지 소유자도 집단 환지를 신청하면 공동주택 용지로 환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단독 필지는 못 받지만 이렇게 하나씩 받는 거 단독 필지는 못 받지만 아파트나 이런 하나의 나중에 집 한 채의 권리는 환지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용지, 아파트 짓는 부지는 하나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